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이슈를 끝까지 파는 남자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야너주의 새로운 코너인 투자의 대가들이란 코너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어떤 주식 투자 원칙으로 주식 투자를 해나가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볼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3프로TV에서도 매일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슈퍼개미 김정환님 채널에도 좋은 영상들이 쏟아지고 하나금융투자 리서치팀에서도 영상을 끊임없이 올려주시고 이리온이라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주식 채널에서도 영상이 많이 올라오며 수많은 채널에서 주식 관련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코너를 만들게 된 이유도 시간은 없는데 볼 영상이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주린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원칙을 두지 않아도 내 계좌의 수익률이 좋았지만 최근 일주일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주식 투자의 원칙이 없다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 역시 주린이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매우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조금 더 투자의 원칙을 찾고자 여러가지 영상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 엑기스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인터뷰입니다.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2020년 8월 22일 업로드된 영상인데요. 대가의 주식투자란 주제로 강방천 회장님을 인터뷰해서 1부부터 6부까지 나눠서 어떻게 주식으로 큰 부를 쌓은 주식투자의 대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영상은 하나당 10분에서 15분 내로 6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1시간 정도면 다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짬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야너주가 10분 안에 해당 내용의 핵심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대가의 주식 투자란 주제로 김작가TV에 올라온 인터뷰 전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면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백억 자산가는 폭락장 같은 위기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사실 위기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 위기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투자의 대가였던 강방천 회장님은 늘 이 위기가 우리의 삶을 중단시킬 건지 아니면 삶은 계속돼서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지속하는 한 삶의 파트너인 제품 그리고 서비스는 계속되는데 내가 만약 위대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이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제품과 서비스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이 위대한 기업은 위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더 큰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이 이를 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위기가 지나가면 더 큰 가치를 갖게 된다는 뜻은 위기에서 경쟁자들이 만약에 도태되거나 낙오되면 시장을 살아남은 기업들, 1등 기업들이 시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에서 강방천 회장님은 1등 기업을 찾기 위해 5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좋게 보는 산업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 산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수긍하지 말고 그 산업이 미래에도 존재할지 3가지 관점에서 조사를 하는데 먼저 그 산업에 효용이 있는지, 효용에 걸맞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산업의 미래가 밝다면 두 번째로는 그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와 해당 산업에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지 진입장벽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입장벽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기업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하기 위한 비용인 전환 비용이 얼마나 크게 될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성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을 찾았다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1등 기업을 찾아 이익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익을 추정할 때에는 숫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021년에는 얼마를 벌고 2022년에는 얼마를 벌 거라는 애널리스트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의 퀄리티를 4가지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4가지 측면은 먼저 이익이 지속 가능한지, 두 번째로 이익이 확장 가능한지, 세 번째 이익의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 네 번째는 예측 가능한지입니다. 특히 이익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익의 퀄리티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이 해당 기업의 프리미엄을 얼마를 줄지 멀티플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추정한 이익과 내가 정한 멀티플을 바탕으로 잠재 시가총액을 계산해 본 다음 현재의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그 차이를 기대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 기대 위험도 같이 계산해 본 다음, 기대 수익이 같다면 기대 위험이 낮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기대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설명하며 강방천 회장님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셨는데요. 이는 아무리 열심히 위대한 기업을 찾고 분석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크게 가격 추정의 오류와 시기 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먼저 가격 추정의 오류는 내가 해당 기업의 경쟁력, 즉 이익의 퀄리티를 잘못 분석하거나 산업의 성장성이나 진입장벽을 잘못 계산했을 수 있는 오류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좋은 기업이 발견했어도 시장에서 이 가치를 인정해주는 데는 나의 의지보다는 시장의 생각이 중요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1개월 뒤에 주목을 받을지, 3년 뒤에 주목을 받을지, 10년 뒤에 주목을 받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만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의 관점은 한 번에 길러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데, 훈련을 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와 뉴스, 공시 등을 샅샅이 살펴보며 사실을 확인하고, 두 번째, 사실을 남들과 다르게 해석해 본 다음, 세 번째, 그 사실을 의심하며 진짜 이게 맞는지, 반대를 위한 의심이 아니라 진보를 위한 의심을 하고 그 의심 속에 가설을 세워둔 다음, 네 번째, 가설을 계속 머릿속에서 충돌시키며 반대의 의견을 생각해보고 다시 이에 반론하는 가설을 세우면서 점점점 나의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투자의 세계에서는 나만의 관점을 확고히 만드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해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충돌시킨 뒤 나만의 관점을 가져가는 작업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인터뷰를 보는 내내 강방천 회장님의 인사이트가 매우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강방천 회장님이 보는 앞으로 좋게 보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및 빅데이터를 기초로 한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들을 좋게 본다고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나타난 2008년 이후에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가 등장했고, 이 새로운 생산 요소 덕분에 2008년 이전까지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시총 1조 원을 못 넘었었는데, 이 새로운 생산 요소가 출현된 이후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시총 1조 원 기업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초로 한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들이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소 에너지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들은 결국 전기를 목표로 전기가 되는 에너지인데, 이 수소 에너지가 앞으로는 혁명적 혁신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까지는 기술과 가격 문제가 있어서 수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수소 에너지가 풍력,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 효용에 걸맞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앞으로 좋게 보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강조하지만, 가장 먼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테슬라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로서가 아니라 현재 자율주행 OS 플랫폼의 가치를 받고 있는 중인데, 테슬라가 앞으로 정말 미래시대에 전기차의 자율주행 OS 플랫폼을 장악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윈도우 체제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했던 것처럼 테슬라가 자율주행 OS 플랫폼을 장악한다면 시총 1천조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카카오가 지역적 확장성은 아직 아쉬운 부분이지만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한국에 이만한 회사는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끝으로 개미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투자란 너무 오르면 우선 사지 말고, 두 번째, 인기 있는 주식보다는 좋은 주식을 고르는 눈을 길러야 하며, 세 번째, 몰빵이 아닌 분산 투자를 해야 하며, 네 번째,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고 흥분할 때 냉정하고, 다섯 번째, 그렇다면 오래 기다리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8월 22일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올라온
강방천 회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요약 설명해 드렸습니다. 1시간가량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핵심이라고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만약 이 영상 전문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에 접속하셔서 영상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주린이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